이레네는 뉴욕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존과 두 아이, 알렉스와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사무직으로 일하며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반면 존은 실직 상태의 술에 절어 사는 미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이레네가 벌어오는 돈을 낭비하기 일쑤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올감했다.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존은 알렉스가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자 버럭 화를 냈다. 그깟 그림 나부랭이가 밥 먹여주냐? 여보, 알렉스가 그림에 소질이 있어요.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요. 이레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푼돈이라도 아껴야 할 판에 학원비 낼 돈이 어디 있어? 그 돈 있으면 술이나 한 병 더 사겠다. 존은 막무가내였다. 이레네는 한숨을 쉬었다. 존은 이레네가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장을 보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늘 이런 식이었다. 어느 날 존의 어머니 패트리샤의 생일 파티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존은 이레네와 아이들에게 낡은 옷을 입힌 채 자신은 한껏 차려입고 패트리샤에게 줄비싼 선물을 챙겼다. 어머, 존, 너무 멋진 목걸이구나. 역시 내 아들이 최고야. 패트리샤가 감탄하며 말했다. 존은 우쭐대며 이레네를 힐끗 쳐다보았다. 엄마, 이 정도는 돼야 생일 선물이지. 안 그래, 여보? 이레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존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패트리샤는 존이 선물한 목걸이를 자랑하며 이레네를 은근히 무시했다. 너도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 너희 형편에 무리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레네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은 어머니 선물 살 돈은 있으면서 애들 학원비 낼 돈은 없다는 거예요? 뭐? 엄마랑 애들이랑 같아? 그리고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존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 당신이 언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번 돈이지. 이레네가 맞받아쳤다. 당신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당신 어머니밖에 모르면서.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존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레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는 안 돼. 나뿐만 아니라 알렉스와 소피아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해. 다음 날 이레네는 회사 동료인 데이비드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데이비드, 혹시 괜찮은 변호사 아는 분 계세요? 데이비드는 이레네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어요, 이레네? 이레네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데이비드는 이레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잘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요.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이레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정말 큰 힘이 돼요. 며칠 후 이레네는 데이비드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이레네의 상황을 듣고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경제적 학대는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레네는 희망을 보았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야겠어. 한편 존은 여전히 이레네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한 채 술과 유흥에 빠져 지냈. 그는 이레네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디 갈 데나 있겠어. 결국엔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 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레네는 존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밀리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존 몰래 비상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다. 존의 폭력적인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레네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이레네가 데이비드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존은 이레네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분노에 휩싸였다. 뭐야, 그 자식이랑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존이 소리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이레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그 자식이랑 짜고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존은 이레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어림도 없어. 넌 내 거야. 영원히 내 옆에 있어야 돼. 그 순간 존의 어머니 패트리샤가 집으로 들이닥쳤다. 존은 이레네의 멱살을 놓고 패트리샤를 맞이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무슨 소란이냐? 패트리샤가 쏘아붙였다. 네, 처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얘가 글쎄. 존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레네가 울먹이며 말했다. 존이랑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패트리샤가 눈을 부릅 떴다. 감히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내깎게? 어머니, 얘는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존이 거들었다. 러시아 출신 주제에 어디서? 닥쳐. 존, 패트리샤가 소리쳤다. 그리고 너, 이 천한 것.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지? 어림도 없어. 넌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패트리샤는 이레네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이레네는 비명을 질렀다. 알렉스와 소피아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안 돼. 알렉스가 소리쳤다. 엄마, 아파. 소피아가 울부짖었다. 존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는 이레네를 때리고 싶었지만 어머니 앞이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존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시끄러워! 넌 가만히 있어! 패트리샤는 존을 밀치고 이레네를 계속해서 공격했다. 이레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있는 힘껏 패트리샤를 밀쳐내고 알렉스와 소피아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마, 어디가? 알렉스가 울먹이며 물었다. 걱정하지 마, 알렉스.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레네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저것들 잡아. 패트리샤가 소리쳤다. 존, 뭐 하는 거야? 당장 저것들 잡아오라고. 존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레네와 아이들을 뒤쫓아갔다. 이레네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존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 엄마, 무서워요? 소피아가 울면서 말했다. 조금만 참아, 소피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레네는 아이들을 달래며 계속해서 달렸다. 그때 이레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데이비드였다. 이레네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레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데이비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레네는 울면서 말했다. 존이랑 시어머니가. 이레네는 데이비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데이비드는 즉시 이레네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레네. 금방 갈게요. 이레네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서 데이비드를 기다렸다. 존은 계속해서 이레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지만 이레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얼마 후 데이비드가 도착했다. 데이비드는 이레네와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괜찮아요, 이레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이레네는 데이비드의 친절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런 말 말아요, 이레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데이비드는 이레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데이비드의 집에 도착한 후 이레네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이모, 갈리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저예요. 이레네. 이레네는 갈리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갈리나는 이레네의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레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당장 이리 오렴. 알렉스와 소피아도 데리고 여기서 함께 살자. 이레네는 갈리나의 따뜻한 말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정말요? 이모?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너는 내 하나뿐인 조카잖니. 그리고 알렉스와 소피아는 내 손주나 다름없어. 어서 오렴. 이모가 다 보살펴줄게. 이레네는 갈리나의 제안에 깊이 감사했다. 고마워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이레네는 데이비드의 도움을 받아 존 몰래 짐을 챙겼다. 존은 여전히 이레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지만 이레네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렉스와 소피아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알렉스가 물었다. 우리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알렉스. 이레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요? 어떤 할머니요? 소피아가 궁금해했다. 아주 착하고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할머니야. 너희들도 할머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레네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레네는 존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작별 편지를 남겼다. 당신과의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잘 있어, 존. 이레네는 알렉스와 소피아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출발하자 이레네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줄 이모 갈리나가 있었다. 기차는 캘리포니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이레네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며칠 후 이레네와 아이들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 기차역에는 갈리나와 그녀의 이웃 사라가 마중 나와 있었다. 이레네, 알렉스, 소피아. 갈리나가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이했다. 이모. 이레네는 갈리나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예요? 알렉스가 이레네에게 물었다. 우리 할머니야. 이레네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알렉스와 소피아는 갈리나에게 달려가 안겼다. 오, 내 강아지들. 어서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갈리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사라는 이레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어서 와요, 이레네. 앞으로 잘 지내봐요. 감사합니다, 사라씨. 이레네는 사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갈리나의 집은 넓고 아늑했다. 집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다. 알렉스와 소피아는 신이 나서 정원을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알렉스가 말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소피아가 물었.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이레네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 갈리나는 이레네와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가족의 정에 이레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저와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런 소리 말아라, 이레네. 우린 가족이잖니.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이모가 더 기쁘단다. 갈리나는 이레네의 손을 꼭 잡았다. 사라는 이레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며 캘리포니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이 동네는 살기 좋아요.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많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딱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씨. 신세 많이 지내요. 이레네가 말했다. 신세는요,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사라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이레네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존의 폭력과 학대,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이레네는 갈리나와 함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캘리포니아의 학교는 뉴욕의 학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따뜻해 보였다. 알렉스, 소피아, 학교 재밌게 다녀와. 이따 데리러 올게. 이레네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네, 엄마. 알렉스와 소피아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이레네는 갈리나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갈리나는 이레네에게 캘리포니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는 뉴욕이랑은 많이 다르지? 사람들도 여유롭고 날씨도 좋고 너도 여기서 살다 보면 캘리포니아를 좋아하게 될 거야. 네, 이모. 저도 벌써 여기가 좋아졌어요. 이레네는 미소를 지었다. 저녁에는 이레네가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 알렉스와 소피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알렉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도 친구 사귀었어요. 이름이 메리인데 착하고 예뻐요. 소피아가 수줍게 말했다. 이레네는 아이들이 캘리포니아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 기뻤다. 그래,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어. 며칠 후, 이레네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다. 다행히 이레네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었고, 이레네는 곧 출근을 하게 되었다. 이모, 저 일하게 됐어요. 이레네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잘 됐구나, 이레네. 축하한다. 갈리나가 이레네를 꼭 안아주었다.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레네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 소리 말아라. 넌 내 조카고 알렉스와 소피아는 내 손주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갈리나는 이레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레네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 환경도 좋았다. 이레네는 존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 사이 존은 이레네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레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레네는 존이 다시는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레네와 아이들은 캘리포니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알렉스는 그림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소피아는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다. 이레네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기도 했다. 어느 주말, 이레네와 아이들은 갈리나 사라와 함께 바닷가로 소풍을 갔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 우리 여기 계속 살아요. 알렉스가 말했다. 그래,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레네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갈리나는 이레네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레네가 이제라도 행복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사라는 이레네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이레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 사라 씨와 이모 덕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레네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무슨 그런 소리를. 이레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사라는 이레네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이레네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레네는 더 이상 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준 갈리나와 사라,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켜준 데이비드 덕분이었다. 이레네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겨낼 거야.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레네는 굳게 다짐했다. 그때 이레네는 문득 존과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존은 이레네에게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레네는 이제 알았다. 존의 말은 틀렸다는 것을. 그녀는 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불행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여성이었다. 이레네는 존과 이혼한 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알렉스는 그림의 재능을 보이며 지역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소피아는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갈리나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이레네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사라는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이레네는 갈리나와 사라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레네는 직장에서 우연히 데이비드와 재회하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이레네가 이혼 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캘리포니아 지사로 발령을 받아오게 된 것이었다. 이레네, 이게 얼마만이에요? 데이비드가 반갑게 인사했다. 데이비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레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이레네가 여기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네요. 데이비드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레네는 데이비드에게 갈리나와 사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레네,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네요.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다 데이비드 덕분이에요. 그때 데이비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레네는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무슨 그런 말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데이비드는 겸손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다. 데이비드는 이레네와 아이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레네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했다. 알렉스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소피아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어느덧 노년이 된 이레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존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 캘리포니아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갈리나와 사라, 데이비드와의 소중한 인연,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어느새 훌쩍 자란 손녀가 이레네에게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했단다. 이레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손녀가 다시 물었다. 그럼 행복하고 말고.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레네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레네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란다. 이레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레네는 남은 인생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행복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저녁 노을이 캘리포니아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레네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레네의 삶이 증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교훈을 자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얘들아,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거라. 이레네의 목소리는 캘리포니아의 저녁 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세월은 흘러 이레네는 백발이 성상한 할머니가 되었다. 알렉스는 이미 유명 화가로 성공하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소피아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고 있었다. 이레네는 여전히 갈리나, 그리고 사라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레네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존이 이혼 서류와 함께 남겼던 그 편지였다. 이레네는 편지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이레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남남이겠지.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나를 용서해주길 바라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뒤늦게나마 내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빌겠소. 부디 행복하시오. 편지를 읽은 이레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존에 대한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존,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이레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이레네는 갈리나와 사라에게 존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이 그렇게 변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갈리나가 놀라워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법이지. 존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닐까. 사라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제 존을 용서했어요. 이레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이레네는 알렉스와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존의 소식을 전했다. 존 아버지가 우리에게 편지를 남겼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더구나. 정말이요, 엄마? 알렉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래, 정말이란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아픔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꾸나. 이레네는 다짐하듯 말했다. 네, 엄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소피아가 말했다. 이레네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 보였다.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게 살자. 이레네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얼마 후 이레네는 갈리나 사라와 함께 존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존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세 사람은 존이 살고 있다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낯선 사람이 나왔다. 존을 찾으러 왔습니다만 이레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존이라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했다. 이레네와 갈리나, 사라는 깜짝 놀랐다. 존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어쩌다가 이레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했다. 이레네는 가슴 한구석이 횡하니 뚫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존에 대한 미움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죽음은 이레네에게 묘한 슬픔을 안겨주었다. 세 사람은 존의 묘지를 찾아가 묵념을 했다. 이레네는 존의 묘비 앞에 서서 지난 날을 회상했다. 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레네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길, 이레네는 많은 생각을 했다. 존의 죽음은 그녀에게 삶의 더섭음과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 이레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배웠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자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란다. 이레네의 목소리는 캘리포니아의 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이레네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 그녀의 장례식에는 알렉스와 소피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데이비드, 사라,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레네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레네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캘리포니아의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 이레네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그녀의 삶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알렉스는 어머니의 삶을 그린 이레네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화폭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 그녀는 이레네의 이름을 딴 이레네 재단을 설립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했다. 갈리나는 이레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100세가 넘는 나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사라는 갈리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레네 재단을 도우며 소피아와 함께 이레네의 유지를 이어갔다. 데이비드는 이레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알렉스와 소피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들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레네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녀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 세월이 흘러 알렉스의 아들은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다. 그는 할머니 이레네의 삶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 영화 이레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영화는 이레네가 존에게 학대받던 장면에서 시작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존의 죽음과 화해하는 장면으로 이어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레네가 손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었.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거라. 이레네의 목소리는 영화관 안에 울려 퍼졌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 그들은 이레네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 영화 이레네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을 그린 작품이었. 이 영화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 그리고 이레네의 이야기는 영화 이레네를 통해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레네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 그녀의 강인한 정신과 이타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울림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 이레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았고 한 폭의 감동적인 그림과 같았다. 그리고 그 시와 그림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아래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레네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삶은 수많은 책, 연극, 노래, 그리고 영어로 재탄생되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레네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용기, 희망,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이레네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설립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재단은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직업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도왔다. 이레네의 이야기는 재단의 활동에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후원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알렉스의 아들이 만든 영화 이레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평가받았다. 영화의 성공은 이레네의 이야기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레네 재단을 세계적인 자선단체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며 존경받았다. 데이비드는 은퇴 후에도 이레네 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재단의 발전에 기여했. 그는 이레네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녀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이레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세월이 흘러 이레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수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캘리포니아 곳곳에 새겨졌다. 이레네의 생가였던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은 이레네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곳에는 이레네 기념관이 건립되어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있었다. 이레네 기념관에는 그녀의 사진, 유품,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룬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기념관은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항상 붐볐고, 그들은 이레네의 삶을 통해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갔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레네 기념관을 방문했다. 소녀는 이레네의 사진을 빤히 쳐다보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이레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레네 할머니는 아주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단다. 그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지. 저도 이레네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다. 그래, 우리 딸도 이레네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레네의 이야기는 이처럼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빛은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아래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레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아서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